엠믹스가 마침내 텅 빈 공터 같은 믹스토피아 도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도착했다! 네. 와. Finally! Finally! 근데 도착해보니까 현실과 다를 바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좀 무의 공간? 그쵸. 네,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한번 세 분 다 소감을 좀. 도착했더니 어떻습니까? 믹스토피아. 저희가 상상했던 믹스토피아처럼 뭔가 모든 게 다 있고 도넛이 화려하고 맞아. 풍족하고 이런 네. 데는 아니었어요. 맞아.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저희가 깨닫게 된 거죠. 오호. 무의 공간이니만큼 더 우리가 더 직접 쌓아갈 수 있는 공간이구나를 맞아요. 느끼고 저희가 거기서 사랑을 키워나가게 되는 게 이제 헤비 세레나데의 세계관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많겠구나. 그걸 맞아요. 떠오르신 거네요. 맞습니다. 약간 모든 걸 뭔가 여기까지 이 여정을 떠나면서 되게 멤버들이랑 함께 하면서 되게 많은 부딪히고 또 함께 일어나가고 또 뭔가 부딪히고 이게 정말 과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멤버들이 정말 소중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베이님 또 우실까봐. 아니에요. 지금 제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베이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자꾸 눈가가 좀 촉촉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네, 완전요. 지금 이건 세계관에 관련된 얘기라고요. 완전요. 사랑. 좋습니다. 네. 네, 릴리님은요? 네, 도착한 소감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좀 믹스토피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달라서 처음에는 조금 실망도 하기도 하고 좀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깨달은 거지. 사실 믹스토피아는 진짜 필요한 게 없어. 우리 막 우리만 있으면 돼. 왜 갑자기 반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깨달은 거지. 멤버들에게 말하는 반말이 좋아, 친구야. 왜 한다는 거예요? 멤버들에게 말하는 근데 거예요. 저희가 저희 방송이 반말하면 안 되는 이런 거 없어요. 아니요, 저 사실 해도 멤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멤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멤버들, 그 깨달은 거예요. 멤버들만 필요하다는 게. 맞아, 진짜 찐 믹스토피아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 맞아. 그래서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헤비 세레네이드 때 이제 그걸 결심한 거지.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믹스토피아를 우리의 사랑으로 만들어요. 맞아요. 진짜 이게 진정한 믹스토피아가 아닐까? 지금 약간 반말 나올 것 같아. 깨달은 거지. 나도. 만들어요. 저희의 믹스토피아. 필요한 건 우리뿐. 그렇군요. 네. 야, 근데 어쨌든 도착했을 때 도착하기 전에 기대하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때 약간 내 예상 좀 계획과는 좀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이때는 어떤 걸 느끼셨어요? 좀 다른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달랐는데 도 불구하고 이미 그 전부터 너무나 쌓아온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지 않았던 거죠. 더 근데 큰 게 또 있었기 때문에. 막 멤버마다 또 느낀 것도 다를 거예요. 맞아, 멤버는 확실히 다르긴 할 거야. 그렇죠. 캡틴은 어땠어요? 캡틴은 어떠셨어요, 선장님은? 저는 그냥 저희가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막 네. 불타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싸웠기도 했고. 맞아. 아예 적대자랑 싸우기도 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Sorry. 미안해. 저는 초등학생이었어요. Distraction. 미안해. 너무 좋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거예요. 텅 빈 게 오히려 좋지. 내가 원하는 걸로 가득 채울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 느낌. 네, 딱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계획했던 거랑 좀 다른 형태로 전개가 되면은 뭐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계획했던 생각이 있는데 평소에요? 갑자기 다른 형태로 가. 이럴 때는 어떤 세 분 각자만의 어떤 대응 방법이 있습니까? 변수가 딱 나타났어요. 네, 갑자기 전혀 새로운 뭔가가. 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계획을 혹시 계획이 틀어질까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딱히 없어요. 그래요? 제가 진짜 P가 100% 나오거든요. 네. MBTI 검사를 네. 해보면. 100%? 저는 진짜
완전 와. 급히. 난 뭐 99%인 줄 알았는데 100%가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정말 가벼운 거. 오늘 뭐 먹지? 아 그건 절대 안 세워요. 전혀 안 세우고. 네. 아 근데 좀 큰 거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생각했던 미래가 어. 갑자기 내가 그리고 있었던 미래가 갑자기 변수가 생긴다면 막 그런 것들도 어떤 걸까? 막 근데 내 직업 쪽으로 나. 갑자기 그렇죠. AI가 가수의 인생을 뺏어갔어? 막 그런 어. 거나. 슬퍼. 그런 거나. 어. 그럼 뭐 다른 일 찾아봐야죠. 릴리님은 계획을 좀 세우세요? 멋있다. 릴리님 계획을 좀 세우시는 스타일? 저는 이제 everyday는 잘 안 세우고 막 완전 피는 아니지만 조금 이 직업을 하면서 조금씩 더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그러면? 일단 저희 투어 때 제가 좀 담당을 했었어요. 좀 저희가 이제 조금 쉬는 날 있으면 뭘 할지 약간 제가 계획을 안 세우면 못 가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맞아. 그냥 제가 막 완전 열심히 짰었어요. 막 맞아. 뭐 할지.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 어. 조금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도 계획을 계속 좀 세우실 의향 있으신 거죠? 근데 놀러 가거나 그럴 때는 좀 세울 필요를 좀 느꼈어요. 원래 안 세우셨어요? 놀러 갈 때? 저희 가족은 되게 전체적으로 이제 여행 갈 때 되게 피 쪽이라 진짜 딱 필요한 것들만 하고 심지어 숙박도 도착하고 나서 한 적도 있었어. 그건 좀 그거다. 완전 신기하다. 네, 그런 맞아. 그것도 그래서 있긴 해. 뭐 그런 완전. 것도 낭만. 그냥 부모님이 그냥 완전 가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다 잘 돼. 다 뭔가 아무 문제 없이 어허. 다 잘 되더라고요. 그때가 고향 방문이었습니까? 제 고향 방문이요? 네. 아니요, 제 고향 방문할 때는 계획 딱히 안 세우는데. 그렇군요. 네. 왜요? 아니, 물어보셔가지고. 아. 아니, 저 같은 경우가 모든 계획을 다 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뭔가 그러실 것 같긴 해. 근데 과학 좋아하시면. 여행 갈 때 한 번 무계획으로 가봤어요. 네. 아예 무계획? 아예 무계획으로. 전현무 형하고 한번 갔는데 우와. 이 형이 숙박 안 정해놓고 가는 거야. 우와. 네, 우와. 그 돈이 많으면 가능하긴 해. 전현무 계획이 원래 리얼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갔는데 가서 오늘 어디서 살지를 몰라. 이게 사실 돈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다가 어떤 소도시에서 마음에 들면 여기서 멈춰서 그냥 자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불안해. 왜냐면 내가 어디서 자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가다가 맛있는 게 있으면 또 먹고 이랬는데 진짜 도파민이 터졌습니다, 여행이. 재밌었겠다.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여행이 이만큼의 도파민이 안 나왔었구나. 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낭만 있죠. 뭔가 그런 것이 지수리도 낭만. 뭔가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 베이님도 계획 잘 세우세요? 저도 완전 계획이 없는 그걸 좀 즐기는 편이에요. 약간 그 상황에 갔을 때, 그 여행지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예상치 못한 일들을 즐기는 편. 근데 그래도 숙박 시설을 안정하고 예약을 안 하고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 근데 가족도 다 진짜 그런 편이어가지고. 계획 세우는 것보다 가서 봐도 왜냐면 우리가 이제 놀다가 딱 가면은 사실 이제 그 방이 만약 빈 방이 있으면 네. 사실 안 팔리는 방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저렴한 방이 있어요. 맞아요. 네, 어차피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희 아빠도 그런 걸 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좋다니까요. 그럼 세 분 다 이렇게 계획을 그렇게 막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시네요. 네. 그러네요. 어쩌다 보니. 완전 피드라고 보였네.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세 분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계획 없이.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건데. 이렇게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보통은 계획을 해서 뭘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계획을 많이 세운 이유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계획이 없으면 액션이 없기 때문에 아, 계속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언제까지 마감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이거를 계속 세워야만이 그거를 수행을 해요. 근데 세 분은 계획 없이 여기까지 왔다? 나에게 대한 어떤 마감이나 계획이 없이도 노력하는 스타일인 거야. 근데 그건 좀 다른 것 그 같아요. 이게 정도까지는 궤도님이 아니고. 하시는 일은 완전 능동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야지만 성취를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저희 지금 저희가 겪은 트레이닝 시스템과 이런 거는 수동적으로도 어떻게든 밟을 수 있는 근데 절차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겸손하게 하시는 네.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그렇다면 모두가 엠믹스가 돼야지. 네,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겸손하게 이거는 그냥 겸손하게 누구나 여기서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계획을 해놔도 네. 내가 요 안에서 이 계획을 따라가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계획 없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세 분은 이거를 계획 없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재능도 있겠지만 이 동력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 네, 그러니까 세 분이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네, 어째 세 분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는 계획 없이 왔다. 굉장한 재능들이 있다. 거기다 노력하는 거 대단한 거고. 네. 진짜 스위트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맞아. 아니 진짜 이거는 뭐 팩트예요, 팩트. 그래갖고 야 어쨌든 근데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신다. 저는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저는 뭐 계획한 게 없고요. 뭐 다른 것도 없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많은 분들 도와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거야. 이거 너무 겸손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막 계획이 없다고 꿈이나 뭐 그 플랜 큰 플랜은 있을 수도 목표는 있지. 있- 네, 목표는 목표는 있죠. 목표는 있지. 있지. 네, 안 돼요. 네, 어쨌든 그냥 약간 짜잘한 야. 것들만.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세 감사합니다. 분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데 이 겸손한 상황에서 이렇게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헤비 세레나데 요거를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네. 이게 헤비 세레나데잖아요. 네. 이 의미가 무거운 사랑이 이 텅 빈 세상을 피어나게 만드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사랑이 네, 뭐라고요? 텅 빈 텅 빈 세상을 세상을 피어나게 피어나게 만든다. 피어나게 한다. 네. 네. 좋다. 이게 한 문장으로 네. 저는 너무 좋다. 좋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사랑을 떠올릴 때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좀 들뜨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달콤하고 가벼운 사랑의 노래 느낌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헤비 세레나데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면 분명히 달콤하고 막 발랄하고 날아다니고 들떠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보통 세레나데인데 네. 앞에 헤비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무겁고 단단한 어떤 사랑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무겁고 단단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노래라는 거는 이건 가벼운 사랑 얘기가 아니구나.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헤비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무겁고 아주 단단한 감정이 있는 사랑. 이게 아마 헤비 세레나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사도 이 해석에 대한 좀 서포트를 해줍니다. 가사에도 이제 블루밍이라든지 코스모스 나와요. 그죠? 네. 칼라도 나오고 심장 소리, 꽃잎, LOVE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어떤 흘러가는 가벼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도 아예 생태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느낌? 무거운 무언가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피어나는 생태계를 아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이 마음, 이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막 대기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무언가를 다 만들게 하는 좀 그런 느낌을 담은. 근데 이게 어디서 벌어지느냐? 텅 빈 행성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사랑 노래가 아니라 테라포밍이라는 단어 알고 계세요 혹시? 우리가 테라포밍, 우리가 다른 행성, 예를 들어 화성으로 이주를 한다. 그러면 이걸 테라포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모지인 어떤 지역에 우리가 문명을 만들 수 있게 이주하는 거.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새로운 행성으로 사랑으로 이주하는 일종의 테라포밍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로맨틱하다. 그러니까요. 괜찮지 않나요? 네. 네. 대박인데? 여러분들 이거 과학이지만 과학 아닙니다. 왜냐? 엠믹스 노래입니다. 짱이다. 네. 만약에 이 해석이 지루하다? 엠믹스 노래가 지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댓글 봅니다. 네. 누가 그래? 엠믹스 노래가 지루하신 분들 계신가요? 되게 재밌는 해석.
흥미롭다. 그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헤비 세레나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곡을 한번 소개해 봤는데 요번 앨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근데 소개할 게 더 있나? 진짜 다 얘기하시면. 다 얘기해 아, 그래요? 네. 그럼 세 분은 어떤 이 마음가짐으로 요 앨범에서 역할들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이제 테라포밍 러브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세계관 내용으로 내용으로 된 가사들로 많이 곡을 발매를 했었는데 이제 블루 발렌타인부터는 이제 살짝씩 조금 더 약간 그 세계관을 설명하기보다는 세계관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이 발매를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이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감정들도 많이 다양해지고 그래서 이번 앨범에도 모든 곡들이 다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 소리요? 제가 한 말. 아니 딜레이가 좀 있어서 아까 전 얘기일 겁니다 아마. 오케이. 네, 아까 제 얘기일 거예요. 근데 되게 지금 말 딱 끝나자마자 저 뭔 소리요는 잘 어울리긴 한다. 뭔 소리요? 진짜 내가 진짜 진중하게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앨범을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뭔 소리요? 반성하세요, 반성. 반성하세요. 네, 집중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네, 혜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네. 앨범은 다 이렇게 잘 소개한 것 같고요. 제가 헤비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느낀 점은 웃으면서 사랑 노래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행복했다. 활동이 지금 끝났거든요. 이제 물론 웃으면서 고음 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팬분들 앞에 있는데 막 자유롭게 웃고 막 하지 못하고 이제 멋있는 노래 하는 것도 물론 재밌죠. 멋있는 노래 하는 거 재밌죠. 근데 이제 팬분들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노래하는 게 진짜 재밌었다 이번에.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재밌었어요. 웃으면서 노래하는 거. 왜냐면 그쵸. 죄송해요. 왜냐면 블루 발렌타인은 약간 사랑과 증오의 그 주제를 갖고 있어서 약간의 우울함이 단편적으로 있었거든요. 살짝씩. 근데 헤비 세레나데는 그냥 오직 그로잉 무드였어요. 맞아. 네. 이와 블루 발렌타인 때는 살짝 뭔가 웃어야 되는지 좀 무표정해야 되는지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그냥 맞아 그냥 그냥 확장 무거운 사랑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베이님은요? 근데 베이님 텐션이 평소보다 많이 낮다고. 진짜요? 원래 얼마나 높으세요? 제가 근데 올린다 억텐이다. 아니요, 제가 멤버들끼리 있을 때랑 다른 분과 함께 있을 때랑 텐션이 조금 달라요. 지금 저 때문에 약간 지금 좀 텐션이. 아니, 궤도님 때문이 아니라 네. 살짝 낯을 가려서. 그러니까. 저 때문이잖아, 그러면. 아니, 때문이 아니라 궤도님 덕분에. 저 덕분에? 네. 덕분에 텐션이 그럼 좀 낮아졌나요? 네, 덕분에 제가 조금 이제 안정감을 찾을 수 근데 있는 거죠. 낯가린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긴 해요. 뭔가 시선이 베이님이 왜 어때요? 약간 당혹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부끄러워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네. 낯을 가리시는구나. 아직, 네. 맞아요. 낯을 좀 잘 가려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나가면 방송 꺼집니다. 왜냐? 내 방송이야. 그러니까 궤도님 나가주세요 하면 방송은 종료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제 방송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그럼요. 그리고 네, 지금 낯 점점 안 가려지고 맞아. 있어요. 지금 점점 여러분들. 편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낯을 덜 가리게 해주셔야 돼 이제. 더. 맞아, 좀 맞아.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지금 베이님이 뭔가 조심하고 계셔. 네. 조심할 필요 없어요. 네, 편하게. 새로운 분을 보면 원래 항상 네. 그래요. 편하게. 이게 왜냐면 네. 왜냐면 처음 뵙는 분이기 때문에
알아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이 말을 뱉었을 때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걸 아직 제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약간 지금 알아가는 네, 그 단계여서 지금 저는 조심스러운 좋은 것 게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인님이 약간 텐션이 높다 원래. 근데 지금 이 방송에서 조금 낮아졌다. 텐션이 약간 낮은 낯가리는 베인님도 좀 좋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매력 있어요 지금. 근데 원래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낯가리는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진짜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낯가리는 베인님도 굉장히 또 하나의 특성이죠.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렇게 말씀해 그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앨범에서 활동할 때 뭐가 좋았냐면요. 네. 맞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와, 잘 돌아가, 잘 돌아가요. 네. 오 예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딱 이 시기와 딱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 제가 연차도 쌓이고 팬분들이랑도 연차가 쌓이고 하면서 서로 약간 믿음이 확실히 생겼단 말이죠. 아, 그렇죠. 약간 말하지 않아도 눈에서 이미 지금 진솔이가 이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서로를 알아가고 이 말하지 않아도 표정으로도 얘가 지금 어떤 표정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게 약간 훨씬 무거운 사랑의 앨범이랑도 너무 잘 맞고 훨씬 확장되고 훨씬 깊이 있는 사랑이다. 이 앨범과 너무 잘 맞아서 이게 확실히 시기가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네요. 인정이긴 해.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엠믹스 곡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이제, 엠믹스 분들과 직접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딸꾹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네. 네, 베이님이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딸꾹질을 왜 하는 걸까? 네. 네. 요거 진짜 루브르 궁금했어. 박물관에서 한번 그랬다고 하는데, 요때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투어를 다니면서 파리에서 있었던 일이죠. 혜연이랑 같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나랑. 네, 관람을 하다가 탈국질이 시작이 됐어요. 탈국질이 좀 심하게 계속 나왔는데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관람하는 내내. 그거 진짜 짜증나는데. 네. 어. 관람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딸꾹질이 계속 안 멈췄어요. 그래서 약간 그때 딸꾹질이 왜 안 멈출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 멈출까? 멈추면 좋겠는데. 네. 근데 약간 딸꾹질도 저는 되게 좀 소리가 좀 크게 나와요. 아. 그쵸? 해봐. 어느 정도까지 나와요? 그거 연기를 이러나? 할 수 있나? 딸꾹! 약간 이렇게 약간 뭐 오바. 약간 이렇게 어.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나와요. 평소엔 괜찮은데, 그 루브르 박물관 같이 조용히 관람하는 데 오시잖아요. 네. 약간 애들이 막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맞아요. 근데 조용하진 않던데. 아, 사람이 너무 사람이 많아. 많았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많긴 해. 네. 근데 작품 쪽은 좀 조용하지 않나요? 그 작품 쪽에서는? 복도는 좀 시끄러운데. 약간 주변에 그냥 사람이 많은 관람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관람하시는 분들이 계신 데서 딸꾹질 계속 하는 게 좀 죄송했죠. 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그렇게 안 멈추다가 혜연이가 저를 한번 찍어줬는데 너무 사람의 비율보다 훨씬 너무나도 비정상적이게 길게 찍어줬었단 말이죠. 오케이. 왜 기억 못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 깜짝 놀라서 딸꾹질이 잠깐 멈췄었어요. 아, 놀라서? 네. 그걸 보고 놀랄 정도였어? 네. 그래서 언니가 그래서 그거 보고 그거 덕분에 딸꾹질 멈췄네라고 말했잖아요. 왜 기억 안 아, 나지? 내가 그때 너 14등 신호도 찍어줬을 때? 근데 원래 와서- 13등 신이세요? 아니요. 원래 한 12등신 정도 되는데 제가 2등신 더 놀렸어요. 그냥 그 정도 그렇게는 아닌데 그런데 또 다시 딸꾹질이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래서 못 멈췄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 어느 순간 멈췄어요. 아, 그래서 누물 박물관 나올 때까지 계속 딸꾹질. 누물 박물관 나올 때까지 계속 딸꾹질 하는 야, 거예요. 이거 스토리에서 이거 반전이 여러 개인데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그 컨텐츠를 찍어야겠다 해서 촬영팀에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촬영을 해서 딸꾹질 계속 하는 걸 찍어야겠다. 그래서 네. 딱 카메라에 들었는데 딸꾹질 안 했어요. 와. 카메라를 드니까 딸꾹질 멈췄구나. 네. 널 농락했구나, 네 딸꾹질이. 네. 근데 그 전까지 막 옆에서 다른 분들이 계속 막 놀래켜주고 막 그렇게 했을 때는 딸꾹질이 안 멈췄어요. 음.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심리로 딸꾹질을 하고 왜 딸꾹질 시작을 하고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 있죠. 그럼 나도 네. 진짜 궁금해. 이거 궁금하세요? 알고 계세요? 딸꾹질 왜 하는지? 뭔가 저
딸꾹질 너무 짜증날 때 막 몇 번 찾아봤을 때는 뭐 다이어프레임과 관련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생각보다 과학이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뭘까? 공기가 잘못 들어갔나? 와, 아니 근데 베이님이 설명을 진짜 잘하신다. 이거 이야기를 맛깔나게 잘 살리세요. 스토리를 되게 아, 잘해요. 어우, 감동했어. 다행히 몰입이 좀 되셨나요? 너무 네. 몰입했어요. 너무 재밌는데? 다행이다. 그냥 딸꾹질 스토리라고 딱 들었는데 너무 재밌게 몰입했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또 그 뒤에도 계속 좀 딸꾹질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또 정말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는데 뭐 촬영이 있는데 갑자기 딸꾹질이 나. 네. 그럼 이때 우리가 방법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거 제가 좀 해드릴게요. 딸꾹질이 무엇인가? 네. 네.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는가? 네. 네.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딸꾹질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네. 이 신경 자극으로 호흡 근육인 횡격막 요게 이제 다이어프레임. 의지와 상관없이 순식간에 수축하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횡격막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얘가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갑자기 이제 갑자기 수축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공기가 급격하게 흡입이 되면서 몸의 방어 기전으로 성대가 닫힙니다. 이렇게 상황에서 유입되던 공기가 이 닫힌 성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딸꾹이에요. 네. 그러니까 깍!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요거를 요 딸꾹하는 요거가 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지 요 상황을 먼저 들어봐야 돼요. 이 딸꾹질을 하기 직전에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계셨어요? 딸꾹질 직전에. 어떻게 뭐 특별한 걸 했나? 물을 뭔가 급하게 마셨다던가 뭔가 어쨌든 딸꾹질 직전에 어떤 행동을 했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요렇게 돼서 일단은 횡격막이 왜 수축이 됐는지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왜 멈췄는가 그때 회원님이 14등신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네. 웃겼잖아요 되게. 네. 너무 웃겼죠. 네네네네. 그러면 그때 웃는데 웃는 그 웃음 때문에 횡격막 리듬이 다시 정상화가 된 겁니다. 우와. 그러니까 얘가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수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여기서 뭔가 웃음이든 어떤 다른 외적 요인으로 얘가 한번 리셋이 된 거야.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 어떤 호흡이나 어떤 패턴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깜짝 놀래키면은 멈추는 경우 있거든요. 네. 이것도 놀라서 그 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상화되는 이 패턴이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좀 민간요법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제발요. 몇 가지 있습니다. 네. 1번 숨 참기. 네. 숨을 참아서 혈액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뇌가 호흡을 조절하려고 이제 신경계에 집중하면서 이 횡격막 신경의 잘못된 리듬, 여기를 강제로 리셋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지금 딸리니까 이거 지금 뭔가 비효율적인 행동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강제 리셋을 통해서 다시 정상을 시켜요. 요 방식이 있고요. 근데 숨 참기 힘들어요. 네, 숨 참기 힘들어요. 네. 네. 아니요. 근데 숨차기- 숨을 참아도 그렇지. 그러니까 숨 참는 그러니까 힘들어요. 도움 안 되던데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맞아, 도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좀 좋습니다. 네. 물 마시기. 네. 그쵸. 물 마셔면 이러세요. 그렇죠. 물을 삼키는 요 행동, 요 차가운 감각, 특히나 차가운 물로 하면은 식도 옆에 미주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 뇌가 딸꾹질 신호 대신에 무언가를 삼키는 신호에 집중을 하면서 횡격막이 또 진정이 돼요. 근데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그 물을 머금고 딱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아예 반으로 완전 접어요. 완전 반으로. 그 매니저님이 추천해주신 네. 방법이다. 그 방법을 많이. 그 상태로 입안에 물을 조금씩 삼킵니다. 숨을 참은 상태로. 1번과 2번이 약간 조합이죠. 요거를 하면은 멈추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는 이걸 효과를 좀 많이 봅니다. 그거 나- 좀 효과 저도 있어. 이걸로 나 저번에 효과가 물 있었던 것 같아요. 머금고 이렇게 90도로 하고 있다가 삼키기 전에 딸꾹해가지고 코로 들어간 적 있어. 맞아, 그러면 아파요. 진짜 그래서 위험성은 좀 있어요. 나 네. 진짜 코로 들어간 적 있어. 네.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이게 꽤 효과가 있어서 저는 사실 이걸 많이 써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사실 놀래키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맞아요. 사실 이 뭐 의도적으로 이제 놀래켜달라고 했을 때는
이제 몸이 대비를 하니까 놀라질 않아요, 잘.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이제 놀래킨다는 게 잘 효과가 없어서 어쨌든 중요한 게 이 횡격막의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가 관련된 방식을 하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헤비 세레나데가 이 베이님의 딸꾹질과도 관련이 꽤 있습니다. What? 왜일까? 감을 못 보세요. 잡겠다. 그 커진 심장 소리를 들어봐. 네. 네, 요게 이제 심장 박동, 호흡, 횡격막의 긴장까지 연결되는 가사입니다. 커진 심장 소리를 들어봐. 네, 그리고 이제 영원히 기억될 이 순간이라는 부분이 있죠. 네. 네, 그 딸꾹질 같은 경우가 지금 베이님도 기억이 나, 네, 계속. 생생하잖아요. 네.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있었던 그 일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야. 네. 딸꾹질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딸꾹질과 다른 감정이 연결이 되니까 이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그렇네. 치면 모든 게 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건데. 고해소리 시작됐대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아니, 이거를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엠믹스의 노래라는 거예요. 아 진짜 웃겨. 엠믹스의 경험. 딸꾹질은 생각이 많이 생생하게 나는데, 막 뭐, 그때 뭐 먹었던, 점심에 뭐 먹었는지 막 그런 건 딱히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 딸꾹질이 그렇게 지금 관통하는 이 문장인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기억될 이 순간, 딸꾹질. 그리고 보세요. 가사가 된 꽃잎들을 봐. 네. 네. 이게 가사가 된 꽃잎이라는 표현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네. 되게 예쁘죠. 그죠? 예쁜 가사예요. 딸꾹질이라는 건 뭐냐? 딸꾹질은 언어가 아닙니다. 네. 그쵸? 어쩌면 언어 이전의 소리예요. 언어 이전의 소리.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 벅찬 감정은 이게 어떤 단어 문장이 되기 전에 네. 몸에서 먼저 새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단어로 말을 안 했는데 네. 이미 마음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꽃잎이라는 것, 가사가 된 꽃잎을 봐. 꽃잎이라는 것은 일종의 딸꾹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먼저 튀어나온 감정의 조각, 이걸로 튀어나와. 딸꾹질의 조각. 튀어나왔어. 오케이, interesting. 튀어나왔고 이게 이제 언어로 바뀌어서 가사가 되는 거죠. 근데 꽃잎은 뭔데요? 꽃잎이 딸꾹질. 아, 근데 보세요. 가사가 된 딸꾹질들을 봐. 이러면 예쁘지가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가사가 된 꽃잎을 봐. 꽃잎이랑 딸꾹질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그렇게 은유를 한 겁니다. 꽃잎으로. 아, 오케이. 아시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보세요. 굉장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딸꾹질, 네. 쌍디귿, 꽃잎, 쌍기역. 된 소리죠? 아, 오. 된 소리죠? 둘 다 된 된 소리네. 소리예요. 딸꾹질 알면 굳이 꽃잎이라는 말 썼을까요? 그렇긴 해. 진짜 그런 게 인정? 잘 없긴 해. 그래, 없어, 잘 없어. 낙엽이라던가. 이렇게 했겠죠. 도로 오열. 그리고 우와.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 이미 넌 불러본 멜로디. 맞아. 이미 너무 불러본. 이미 넌 불러본 멜로디. 뭐냐? 조금 전에 했던 딸꾹질이에요. 이미 해봤던 딸꾹질인 거야. 계속하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한 번 하면 멈추지 않긴 해. 아니 너 진짜 소름 돋는 거야 뭐야? 그래서 이미 딸꾹질을 해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이미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 그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딸꾹질을 아니 근데 해봤을 거 잠깐만 아니야. 지금 참 베이님이 이렇게까지 몰입을 했는데 갑자기 혜원님 너 진짜야 가짜야 이건 뭐야? 아 왜 안 믿어 사람을? 아니 아 이렇게까지 이게 해석을 한다. 이 반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했어. 근데 진짜 아니, 그 해석을 하는 게 너무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니까. 보세요. 딸꾹질은 내가 의도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근데 이게 재밌는 맞아. 게 리듬이 있고 어떤 간격이 있어요. 일종의 멜로디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고 반복적이지만 몸이 제멋대로 내는 비트입니다. 딸꾹 이게. 그죠? 네. 근데 보세요. 이게 이미 넌 불러본 멜로디인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가 딸꾹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 모두가 멜로디를 한 번씩 그쵸. 네. 박자에 맞춰서 해봤었던 거야. 이거를 이제 사랑으로 치환을 하면 이미 사랑의 멜로디는 우리가 모두가 해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불러봤던 멜로디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몸이 알고 있는 이미 넌 불러본 멜로디다. 딸꾹질.
딸꾹질이 알고 보니 되게 로맨틱한 거였네. 그럼요. 그래서 보세요. 심장은 박자를 치고요. 네. 횡격막은 튕기고 성문은 닫히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네. 요거 3박자가 맞으면 이미 우리 몸이 먼저 불러둔 멜로디가 그러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믹스토피아에 도착하면 심장 박동이 더 커지겠죠? 네. 그러면서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 횡격막이 좀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횡격막이 수축이 된 엠믹스. 와, 레이어드가 막 계속 쌓이다. 와. 그렇죠. 여기서 딸꾹질이 일어나. 그러면 어쩌면 이 헤비 세레나데는 딸꾹질 소리라고 볼 수도 있겠다. 와, 진짜 세계관까지 연결. 와. Incredible. 그러니까. 진짜 대박. 그리고 또 딸꾹질 좀 귀엽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헤비 세레나데랑도 뭔가 잘 연결이 돼요. 어쨌든 뭔가 좀 무거운 이 소리가 몸 안으로 떨어지면서 이 가슴과 횡격막 사이에 무게를 만든다. 어떤 노래를 만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오케이. 괜찮죠? sure. 네. 와 딸꾹질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다니. Whatever you say. 그래서 헤비 세레나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딸꾹질, 생리학적 세레나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세레나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헤비 세레나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부할 수 없어. 왜냐? 생리학적인 세레나데이기 때문에. 우리 딸꾹질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막아요. 그런 거야.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 이 헤비 세레나데. Be inevitable. 야, 네. 좋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혜원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커진 그 소리를